자, 여러분 사회복지와 복지제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요거 잘 외워두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 이제 평가원에서는 킬러로 나오는 파트죠. 킬러로 나오는 파트인데 일단 개념부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개념을 한번 보면 이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험이에요. 보험이라는 것은 이제 미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사전 예방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기금을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게 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금을 조성해서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사회보험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건강보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 가면 감기 같은 거 걸려서 병원 가면 굉장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죠. 한 5천 원 내는데 실제 진료비는 여러분 보면 나중에 영수증 보면 3만 원 이상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5천 원 내지만 나머지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지불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상은 이제 모든 국민, 우리 건강보험 혜택 다 받고 있죠. 자, 비용 부담을 보면, 자,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험이니까 국가가 일부 부담하기도 하고, 또 이제 기업이 부담하기도 하고요. 또 국민이 부담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국민이 결국에 가입자죠, 가입자. 가입자들이 이 보험료를 내고요. 또 어떤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절반을 또 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이 분담하기도 하고, 또 어쨌든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험이니까 재정에 문제가 있을 때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자, 특징 먼저 좀 살펴볼게요. 전 국민 대상으로 하니까 강제, 의무 가입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 돈을, 이 기금을 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지원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다 이렇게 돈을 내서 기금을 만드니까 그리고 이제 A가 이제 병원에 갈 때 이 기금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B, C가 낸 돈이 이제 A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B가 병원에 가면 이 기금에서 B를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A, B, C가 서로 낸 돈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서로 부조, 도와준다. 우리 이제 결혼식이나 장례식장 갔을 때 내는 돈을 부조금이라고 하죠. 도와주는 돈이다라는 말인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추할 수 있듯이 서로 도와주는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보험료 같은 경우는 수혜, 혜택 정도와는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해요. 능력에 따라 비용 부담한다는 거 능력은 소득이나 어떤 재산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은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은 보험료를 많이 냅니다. 건강보험료, 근데 이제 보면 보통 사람들이 이제 뭐 한 2, 30만 원 이 정도 내는데 이 워낙 소득이 많은 사람은 건강보험료 막 6, 700 이렇게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이제 소득이 적어서 건강보험료 한 3만 원만 내는 사람하고 소득이 많아서 건강보험료 800 내는 사람하고 보험료 내는 건 다르지만 이 병원에 갔을 때 혜택은 똑같다 이거야. 그래서 수혜 정도와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부자들은 보험료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 적게 내고 혜택은 동일하고 하다 보면 빈부격차를 어떻게 줄여주겠죠. 그래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하는데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발생하지만 이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보다 작냐면 이 공공부조보다 작다라는 뜻입니다.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이따 또 설명을 드릴게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공공부조보단 작다. 자, 우리가 병원 갔을 때 병원비에서 일부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처럼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리고 보편적 복지 이념에 바탕을 둔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 대상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아까 했지만 이 국민이 가입자가 분담하는 것이라서 수익자, 이 수익자는 이제 여기서 혜택을 보는 사람, 수혜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수익자, 수혜자 혹은 가입자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수익자, 수혜자, 가입자가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게 사회보험입니다. 자, 종류를 보면 국민건강보험제도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이제 누릴 수 있는 제도가 건강보험이고요. 그다음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직장인들이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실직을 했을 때 실업급여 같은 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고용보험 제도고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은 이제 고령을 대비해서 65세 이상 이제 우리가 고령자가 됐을 때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 연금 보험료를 부어놓고 65세 이상이 되면 죽을 때까지 이제 연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게 국민연금이고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이 직장에서 내가 일하다가 다치는 것을 대비한 보험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제 노인성 질병, 치매 같은 그런 질병이 있죠. 그런 것 대비하는 이제 보험제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보험료 낼 때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이 내고 있습니다. 자, 공공부조로 넘어가 봅니다. 자, 공공부조는 공공이라는 말은 이건 국가를 말하는 것이고 부조는 역시 돕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요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사회보험은
상호 부조였죠. 서로 돕는다. 근데 공공 부조는 서로 돕는 게 아니라 그냥 국가가 딱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부조의 성격은 없어요. 상호 부조는 사회보험. 자, 공공 부조는 국가가 도와줘요. 누굴 도와주느냐? 가난한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는 걸 목표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난에 빠진 후에 도와주는 것이라서 그 가난이라는 일이 발생한 후에 도와준다. 그래서 사후 처방적 목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상을 보면 저소득층 등 생활보장이 필요한 국민이다. 그래서 이제 저소득층, 빈자를 말하는 것이고, 자,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즉, 이 얘기는 이제 부담자와 수혜자, 이 비용을 부담하는 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고, 이제 수혜자, 혜택을 보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죠. 그래서 부담자와 수혜자가 불일치한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수혜자는 부담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난한 사람들 선별해서 생활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의료급여제도는 이제 이 국민건강보험보다 더 혜택이 많은 개인 부담금을 최소화하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해 주는 제도이고요. 자, 기초연금제도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기초연금.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인데 여러분 기초연금은 공공부조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서 재산이 많은 사람을 제외하고 일정 소득 수준 이하, 일정 재산 이하인 사람들을 뽑아서 30만 원씩 드리거든요. 그걸 이제 기초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하기 때문에 이것도 공공부조다. 그리고 장애인 연금제도 이런 것도 이제 공공부조의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보면 그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이제 대상자 자격심사가 필요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가난한 사람들 선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대상자를 심사하는 것이고, 공공부조 혜택을 너무 많이 받다 보면 내가 굳이 열심히 일해서 굳이 이 기초생활수급 이런 거 벗어나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가난한 상태에 머무르면서 정부에서 복지 받아서 그냥 먹고 살아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근로의욕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자, 이 공공부조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국가의 재정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조세 부담이 좀 증가할 수 있고, 이 사회보험보다 소득재원배 효과는 큽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보니까 소득재원배 효과는 크다. 빈부격차를 많이 줄여준다 이런 얘기죠.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요. 선별적 복지 이념의 바탕을 두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가난이라는 기준으로 그 수혜자들을 선별하다 보니까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가 있죠. 수혜자들에게. 자,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볼 건 이제 사회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사회 서비스. 사회 서비스는 말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비금전적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활 능력 확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비금전적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지원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 대상이고요. 자, 비용 부담은 기본적으로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은 스스로 부담하는 겁니다.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은 그래서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해요. 혜택 보는 사람이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수혜자 부담 원칙은 사회 서비스에도 적용이 되고 사회보험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는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을 해주겠죠. 그래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 간병 방문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 상담 뭐 이런 것들이 사회 서비스의 종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비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고요. 자, 부담 능력이 있으면 수혜자가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수혜자 부담 원칙이 있다는 것이고요. 공공 부문만이 아니라 민간 부문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재벌이 있다고 해봐요. 그 재벌이 자기의 어떤 이 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라고 하면 보통 복지재단 같은 걸 하나 만듭니다. 복지재단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뭐 복지관을 해서 뭐 노인 복지관 아니면 장애인 복지관 이런 시설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그 재단에 쌓인 돈을 바탕으로 그런 복지관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문도 참여가 가능하고, 자, 서비스는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 그래서 요거 세 개 잘 구별하셔야 돼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요 세 개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자,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생산적 복지는 어떤 이 복지의 종류를 구별하는 그런 말은 아니고 어떤 복지 성격을 나타내는 말인데, 복지 성격이 옛날에 비해서 현대적인 복지는 약간 성격이 변화되게 됐는데 그 변화된 성격을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생산적 복지가 나온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70년대, 80년대에 이제 유럽 같은 데서 복지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복지병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60년대 이후부터 일하지 않고 정부의 복지 정책과 사회 보장에 기대려는 사람이 이제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굳이 가난을 스스로 벗어나려고 하기보다 정부에서 주는 거 그냥 받아서 먹고 살아야지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자, 이를 복지병 혹은 영국병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좀 일하게 만드는 그런 복지가 필요하겠다 해서 등장한 성격이 생산적 복지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복지와 노동을 연계함으로써 복지와 경제 성장을 함께 실현하려는 것이다. 근로 연계 복지다. 즉 이건 일하게 만드는 복지예요, 여러분. 일하게 만드는 복지. 등장 배경을 보면 과도한 복지비 지출에 따른 재정 적자, 복지병.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게 되니까 생산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게 되는 이런 이제 등장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면 복지 정책이 이제 축소가 되게 되고, 이 생산적 복지를 하기 위해서 이 기존의 복지 정책을 좀 줄여 나가면서 복지 수급자들이 자립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지와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자,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기존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기존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여기 X축이 여러분 소득이라고 하고 Y축은 지원금이라고 해볼게요. 지원금. 그러니까 이제 기존 공공부조는 가난할수록 지원금을 많이 주고 소득이 늘수록 지원금을 줄여주는 이런 형태로 디자인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최저생계비가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여기 소득이 0원인 사람에게는 지원금을 100만 원 주는 것이고, 예를 들면 소득이 뭐 80만 원이 있다. 그럼 80만 원 소득이 있으면 지원금은 20만 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생활비 정도는 이 사람이 누릴 수 있게 이제 복지를 디자인한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공공부조를 하게 되면 내가 80만 원 벌어서 20만 원 지원금 받느니 아예 그냥 일을 하지 않고 100만 원 당연히 받는 게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이 100만 원 이하로 경제활동을 해왔던 사람들은 굳이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이해되죠? 그래서 기존 공공부조는 어떻게 된다?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좀 생산적 복지 성격을 도입한다 이거야. 생산적 복지 성격의 공공부조라면, 복지 성격을 도입한 공공부조라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이냐. 그래서 아예 좀 잔인하지만 아예 일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안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득이 늘어나면 지원금을 오히려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구간은 그대로 가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자립할 정도가 되면 다시 지원금을 줄이는 이런 형태로 이제 디자인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제 근로장려세제라고 있어요. 근로장려세제.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생산적 복지의 성격이 도입된 공공부조의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하면은 사람들이 일을 아예 안 하기보다 일하는 게 더 지원금이 많이 나오니까 일을 이제 하게 유발한다는 그런 얘기죠. 하여튼 이런 게 이제 생산적 복지의 특징인데, 뭐 꼭 공공부조에만 적용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사회보험에 적용한다면 여러분 우리나라 고용보험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보험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내가 받는다고 해보자. 회사에서 잘려서 내가 실업급여를 받는다. 근데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은 굳이 막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아도 그래도 실업급여로 생활비가 되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 생산적 복지의 성격을 도입한다면 이 실업급여를 받는 와중에 빨리 재취업을 하면 거기에다가 이제 축하금, 취업 축하금 같은 것들을 얹어준다. 이렇게 해보자고요. 그럼 사람들은 그 취업 축하금을 받으려고 더 빨리 재취업을 하게 되겠죠. 이런 것도 일종의 생산적 복지입니다. 사람들을 일하게 만드는 복지다. 자, 하여튼 생산적 복지 한계 보면 노동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복지에서 소외시킬 가능성이 있다. 여기 보면 이 생산적 복지 성격의 공공부조, 근로장려세제에서는 아예 소득이 없으면 지원금 안 주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방금 얘기한 근로장려세제, 또 뭐 실직자, 직업교육, 직업발전 이런 것들이 생산적 복지의 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회복지 파트는요, 여러분 킬러 주제로 이제 평가원에서 15번 문제 킬러 주제로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이 뭐 개념은 일단 정확하게 잘 암기해 두시고 그 제도를 잘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각각 특징들 잘 암기해 두시고 이제 표 문제 푸는 거는 또 여러분들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